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직장이란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때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직장을 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를 다닌다고 하죠. 그나마 현대자동차는 좀 낫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60세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두 번째는 60까지 다녔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많은 돈을 모았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잘못하면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취직을 하자마자 돈을 모으는 시기가 28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8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28이 아니라 30 넘어서 취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한 10년 정도 다니면서 돈을 모았다고 치죠. 제 연봉이 한 5천에서 8천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 실질적으로 내가 용돈이나 용돈이나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한 400? 300? 400씩 모았다고 치죠. 제가 10년을 모으면 400씩 모으면 1년에 한 5천 정도 되나요? 10년을 모으면 5억입니다. 물론 제가 쓰지 않고요. 뭐 용돈도 거의 안 쓰고 순수하게 모으면 300 정도, 400 정도 해도 한 4억 정도 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게 모으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모았다고 치자고요.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할 경우에 12억 정도 해요. 그것도 새 아파트도 아니고 한 20년, 30년 된 아파트죠. 내가 4억을 모으고 그 아파트를 살려면 8억 정도의 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8억을 대출을 받으면 원금에다 이자를 갚는 경우에 내가 얼마나 걸릴까요? 생활비 못 쓰고 그거를 갚는 데만 아마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28에 들어가서 38, 48, 58, 거의 60에 거의 나온다고 치고 저는 아파트 한 채 사느라 평생 일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아파트 하나 사는 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 2억 2억 도와주셨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4억에 2억, 6억 갚고 6억을 또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이냐면 20년이 아니라 한 15년 정도 걸릴 겁니다. 와,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출산을 미루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물론 와이프가 같이 돈을 벌면 순수하게 내 돈은 집 사는데, 집 갚는 데 쓰고 와이프의 돈은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나처럼 연봉이 8천? 5천에서 8천 그 정도 되고 와이프도 또 정년까지 다녀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와이프, 특히 여자들은 직장을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출산을 미룰 수도 있어요. 출산을 미루고 둘이 산다고 쳐도 와이프 생활비 하나로 먹고 출산 안 했으니까 교육비 안 쓰고 뭐 가끔 캠핑 가고 여유 가고 솔직히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격입니다. 모든 자산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부모가 2억 도와줘도 안 돼요. 남자 쪽에서 2억, 여자 쪽에서 2억 더 도와줘서 자기 돈 4억, 8억 정도가 돼야 나머지 4억을 갚고 또 여자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소위 상위 1% 정도가 돼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으로 따지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쓰고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혼자 그 부모님 집을 물려받는 그게 가장 현실성 있는 루틴이에요. 부모님이 돈이 많지 않으면 진짜 요즘 젊은이들은 저는 취직해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거를 사서 10,000원대 한 10년 전에 10,000원대 사갖고 10년 전이 아니죠. 한 15년 전, 14년 전에 10,000원대 사서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예외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 외에는 또 미국 주식을 갖고 있거나 그것 외에는 벌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기 사업을 해서 사업을 아주 뭐 쿠팡 같은 회사를 차릴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면 천상 지방에 싼 집을 사기 위해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방에서 사는 게 훨씬 생활이 제가 볼 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곳으로 이민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암울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앞으로 인구가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안 됐지만 저도 사실은 자녀가 있는데 둘 다 일본으로 지금 보낼 생각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더 급여 수준이 낮지 않나요? 예, 맞아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집값이 우리처럼 비싸진 않아요. 특히 우리는 경기도만 해도 집값이 뭐 7억, 8억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오사카 같은 경우 좀 외곽을 가거나 고베나 교토, 도쿄도 좀 외곽 쪽으로 가면 대략 2억, 3억 정도 합니다. 물론 좋은 집은 도쿄도 비싸요. 일본도 비쌉니다. 도쿄의 맨션에는 한 1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 주택은 거기다가 또 대출이 거의 100% 나오거든요. 물론 아무나 해주진 않아요. 일본에서 생활이 한 3년 이상 된 정규직 직장을 얻은 사람들만 그런 대출을 해주거든요. 대략 대출은 100%에서 120%. 대출 이자율은 한 0.6%에서 1% 정도 사이인데, 물론 이 친구들은 지금 아직은 금리가 오르지 않은 상태예요. 일본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대출 이자가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엔 만약에 일본에 가신다 그러면 지금 대출을 받아야 그나마 다행스러울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일본은 기존의 대출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금리를 정말 높은 상태로 우리처럼 뭐 3%까지 올리거나 그런 형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잘해야 뭐 1%. 그래도 지금 워낙에 대출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마 올릴 것 같긴 해요.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결혼을 거부하는 거는 저는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자마자 벤츠나 이거 BMW를 사서 끌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부모로부터 부모의 집을 물려받고 부모가 돈이 많은 청년들. 그리고 결혼은 부모가 더 괜찮으면 하고 생활 수준이 좋으면 하고 생활 수준이 나쁘면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도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데 보면 여자도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예전에 아파트를 한 채나 강남에 사놓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한 2채 이상 사놓은 그런 부모들은 한국이 발전하기 이전에 쌀 때 살았던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생각들이 있고 결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부모들도 또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의 대물림이 없으면 자녀들이 결혼하기 상당히 힘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젊은 친구들의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지 못하거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아마 결혼에 대한 고민보다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사실은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올린 것은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점점 받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10년 안에는 그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일본처럼 장기간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체의 무게에 못 견디니까. 왜냐하면 소득이 점점 가라앉고 좋은 일자리가 없고 통화량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어차피 그 가격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지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거래가 안 됩니다. 물론 호가는 높게 불러놓겠죠. 근데 호가일 뿐이고요. 아무도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 어디 지나가는 호구 하나만 걸려라.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사실은 나이 드신 노인들도 불쌍해요. 왜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60대까지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국민연금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아갖고, 돈이 많으면 모르지만 그분들도 한 20년, 30년 산다고 치자고요.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돈 갖고? 일자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미래가 좀, 노인들의 미래가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저도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같진 않습니다. 예, 오늘은 젊은이들의 앞으로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